안녕하세요. 달마카카입니다. 백후 알고리즘 분석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제가 분석한 백후 알고리즘과 전략 기회의 딥한 부분을 썰 풀어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해당 기업에서 일한 적도 없고 정식 프로그래머도 아닙니다. 일개 배달 라이더일 뿐입니다. 허나 공학 석사라는 알량한 학위와 배웠던 프로그래밍 능력, 그를 바탕으로 2년 이상 코를 타오면서 쌓은 경험과 데이터, 나름의 분석에 따른 헛지거리와 실험의 결과물들, 그리고 공개 또는 유출된 해당 기업 혹은 동류 기업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 코드를 통해 제 나름으로 해석하고 증거를 쌓아 올린 것뿐입니다. 그러니 오피셜이 아니라는 점 깊이 유의해 주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피셜이라면 이러고 아니겠죠? 벌써 전국 배달 라이더들 들고 일어나 거대 로펌이랑 손잡고 단체 소송전 하고 있을 겁니다. 여하튼 현업 배달 라이더이자 한때 가게를 운영하며 해당 배달 플랫폼을 이용했던 사람으로서 저 달마카카가 백후 알고리즘의 딥한 부분과 전략 기회에 대해 썰 풀어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악마의 알고리즘 뼈 부수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배달앱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면 이런 표시가 뜰 겁니다. 고객에게 원하는 배달 방식을 선택하라는 거죠. 대강의 설명을 읽고 난 고객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한집 배달은 추가 요금이 들지만 바로 배달해 주는 거고, 무료 알뜰 배달은 기사가 여러 개를 한 번에 배달하니까 늦겠구나. 가게 배달은 가게 직원이 직접 오나?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부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집 배달은 이럴 겁니다. 가게에 주문하면 음식을 조리하고 배달기사가 픽업해 곧장 우리 집으로 가져다 준다 하고요. 허나 실제로는 알뜰 배달이나 한집 배달이나 돌아가는 메커니즘은 차이가 없습니다. 대다수의 한집 배달 콜들이 단건이 아닌 멀티로 묶여서 배달됩니다. 어라? 그럼 한집 배달이 아니잖아? 맞습니다. 아닙니다. 표기된 명칭은 한집 배달이지만 실제로 돌아가는 상황으로 정확한 명칭을 말하자면 우선 배달이 맞습니다. 한집 배달이 아닌 우선 배달. 이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한집 배달이라는 용어와 광고만 보면 단건 픽업, 단건 배달의 형태로 비춰집니다. 사실 누가 봐도 그리 오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저 또한 배달 일을 하기 전까진 그렇게 이해했으니까요. 심지어 알뜰 배달 설명에 기사가 여러 음식을 픽업해서 가져다 준다고 적혀 있으니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건 고객을 기만하고 혼동을 줄 단어를 선택한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한집 배달을 선택한다고 해서 내 주문만 픽업해서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악마의 시스템, 코스프레 환승 멀티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이죠. 이 말만 들으면 좀 의아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문제인데? 우선 배달이고 뭐고 어찌됐든 먼저 가져다 준다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카카가 이게 왜 문제인지, 어떤 식으로 배달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그 과정을 낱낱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리 원칙대로라면 한집 배달은 A 픽업 A 배달로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허나 실상은 A와 B 주문, 즉 A콜과 B콜이 묶여 AB 멀티콜로 들어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한집 배달도 멀티콜로 묶어놓고 한집 배달이라 말하고 있는 실정인 거죠. 고객을 기만한 거네? 그런데 왜 다들 잘 모르지? 대다수의 고객 입장에선 체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얍삽구리한 플랫폼 놈들이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교묘한 꼼수를 떠올렸거든요. 이름하여 코스프레 환승 멀티. A콜과 B콜이 묶여서 AB 멀티콜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단어 의미대로라면 이 경우 A, B콜 모두 알뜰 배달이어야 정상입니다. 멀티니까요. 허나 백후놈들은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A를 픽업하고 B를 픽업한 다음 먼저 픽업한 A가 아닌 B를 먼저 배달하고 A를 나중에 배달하면 4단계 과정 중 B만 뚝 떼놓고 보면 한집 배달인 거잖아? 하는 소시오패스 같은 발상을 해버린 겁니다. 마치 A와 사귀고 있으면서 마음과 몸은 B에가 있는 환승연애처럼요. 이런 소시오패스 악마 같은 샌드위치 배달 시스템으로 얻을 이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이들은 계산적으로 깨닫습니다. 먼저 배달기사에게 줘야 할 수수료를 기하급수적으로 낮출 수 있었거든요. 보통 단건 한집 배달은 이 800원, 단건 알뜰은 이 200원의 기본 배달료가 측정됩니다. 물론 이 단가는 성수기, 비수기, 평일, 주말, 운송수단과 지역마다 조정되니 대략적인 금액이란 점만 알아주세요. 만약 기사 한 명이 독립적으로 A 한집 배달과 B 알뜰 배달을 수행한다면 플랫폼은 기사에게 최소 5영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헌데 이걸 코스프레 환승 멀티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집 배달 요금이 2,200원의 멀티콜로 바뀌며 400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무려 600원의 수수료를 절감하는 마법이 일어난 겁니다. 적어 보이지만 무려 12%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게다가 원칙대로라면 한집 배달 A콜을 수행 중인 기사에게 다른 콜을 줄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A콜을 먼저 수행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 코스프레 멀티로 콜을 묶어서 뿌리면 비용도 아끼면서 쌓인 배달 콜을 처리하는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1타입의 혁명적인 결과에 백후놈들은 전율하게 됩니다. 한 방에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었으니까요. 헌데 어찌 장점만 있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꼼수에 부작용이 따르는 건 필연적이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A 알뜰, B 한 집 콜을 묶어 A, B 멀티콜을 줬습니다. 당연히 걸리면 안 되니까 A 콜은 조리 완료까지 5분, B 콜은 조리 완료까지 15분 정도 남은 콜을 묶었습니다. 플랫폼 AI는 그간 쌓은 완벽한 계산을 때립니다. 배달 지연 시간 한계치인 SLO와 도착 예정 시간 분석을 통해 절대 걸리지 않을 콜만 한 집 알뜰 멀티로 묶습니다. 그런데 라이더 입장에서 가만 보니 구린 게 느껴집니다. 곧 음식이 완성될 A콜과 걸리지 않기 위해 조리되기가 한참 남은 한 집 배달 B콜. 이 멀티가 거리 할증이 없는 단거리 콜일 경우 굳이 이 똥단가의 콜을 수행하겠다고 기다려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 겁니다. 거리 할증이 있는 중 장거리 콜이라면 몰라도 꼴랑 이 200원 받는 콜을 타겠다고 이 바쁜 피크 시간에 10분을 생으로 길바닥에서 버릴 기사는 없었던 거죠. 당연히 조리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앞콜만 치고 빠지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계산이 선 거죠. 심지어 뒷콜 주소를 보니 엘리베이터도 없는 생호층이라거나 99,000원에 음료 12잔 같은 무겁고 위험하고 부피 큰 똥짐이라거나 기사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집 배달 뒷콜을 배정 취소를 해버립니다. 이름하여 다거절 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취소되어 붕 떠버린 한 집 배달 콜들. 그런데 이걸 또 다른 알뜰과 묶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명백히 한 집 배달이니까요. 이미 음식이 조리 다 되어가는데 묶었다가는 샌드위치 꼼수가 걸릴 판이거든요.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 이거 한 집 배달이었어 이실직고 하고 추가 요금을 붙여서 콜을 뿌립니다. 헌데 그런다고 기사들이 타겠습니까? 안 바쁠 때는 몰라도 달랑돈 500원, 1000원 더 준다고 이 바쁜 피크타임에 한 집 배달 탈 기사는 부족했습니다. 저거 탈 바에야 차라리 멀티라도 좀 장타를 타겠다거나 미션 뿌려서 개수가 중요한데 달랑 한 건짜리? 됐다 치워라 해버린 겁니다. 우선적으로 빠져야 할 콜이 꼼수 때문에 빠지지 않고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한 집 배달을 시켰는데 되레 배달이 늦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된 거죠. 그러니 어쩌겠어요. 플랫폼 놈들 눈물을 머금고 할증 프로모션이니 추가금이니 하며 일명 고단가의 묵은지 콜을 배정합니다. 이게 바로 묵은지 콜이 많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이걸 이대로 두고 넘어갈 플랫폼 놈들이 아니죠. 이처럼 필요한 운영비의 낭비가 지속된다면 사업개발팀이나 운영전략팀의 모가지가 달랑달랑 거릴 판국이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운영비의 누수를 막기 위해 대가리를 싸매고 고민했습니다. 대체 이 부작용을 어찌 해결해야 할까? 그러다 결국 악마도 두 손 들고 도망갈 사이코패스적인 발상을 떠올립니다. 이득은 우리가 취하고 부작용은 남에게 전가하자. 아주 씹새끼적인 기획이 폭풍처럼 생겨납니다. 이름하여 플러스. 맞습니다. 익히 잘 아시는 쿠팡 플러스, 배민 플러스라는 똥콜 전담반을 창설하게 된 겁니다. 묵은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 파트너스라고 불리는 하청업체를 차려서 묵은지가 되어야 할 콜을 맡겨버린 거죠. 이 전략은 아주 유효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들의 입장에서는 EJ의 갈라치기 전략이었거든요. 저놈들 때문에 단가 작살나네. 빙신들이 뽑으면 저들도 플러스 타던가. 저 플랫폼 노예 새끼들. 지랄. 콜만 잘 타면 그만이지. 플러스 라이더와 일반 라이더 사이의 분열이 시작된 겁니다. 맹목적으로 자신들에게 향해야 할 분노가 희석된 거죠. 마치 지역 감정 조장이나 남녀 갈등 조장, 그런 갈라치기와 결이 같았습니다. 오로지 개인으로 움직이는 일반 기사, 그리고 팀 단위의 주미션으로 움직 플러스. 둘은 애초에 돌아가는 알고리즘도 정산 방식도 배차도 달랐습니다. 가장 쉬운 예시가 플러스의 경우 직선거리 할증, 그리고 단가 고정이니까요. 협력사라고 쓰여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청이라고 읽는 플러스의 탄생으로 콜 관리가 쉬워졌습니다. 지원금을 미끼로 지사장만 쪼으면 텐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나면 단가나 운영지원금을 조정하더라도 쉬이 포기할 수 없어지니까요. 게다가 문제가 터져도 하청인지라 본사 플랫폼인 자신들에게는 피해가 닿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발상이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순간 급격히 플러스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눈에 꿀단지로 보였거든요. 바로 무너져가던 일반 대행지사들, 지사장들, 이 눈독을 들인 겁니다. 이들이 대거 플러스로 전환을 꾀합니다. 제대로 잘 운영하고 양심적인 플러스 지사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대에서 넘어온 많은 수의 플러스 지사들은 과거의 못된 운영 방식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일반 대행 지사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나 개새끼들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 개새끼들이 기똥차게 개새끼 짓을 잘해서 이놈들만 살아남아 주류가 되어버려 문제가 됐습니다. 양심적인 플러스 지사들, 실패한 주 미션, 깎여버린 지원금, 기사들 유지하려고 지원되는 각종 프로모션, 자기 돈 토해내며 손해를 감수하면서 억지로 지사를 굴립니다.
책임감이라는 족쇄 때문에요. 하지만 양아치 플러스 지사들은 행동은 달랐습니다. 초기 독점 지휘와 일반 대행 시절 인력풀의 물량으로 지역 땅 따먹기를 시작해 오토화 공정에 착수합니다. 무슨 소리냐? 쿠팡의 경우 단가 외에 지사에서 보이지 않는 수수료 책정이 가능합니다. 기사의 눈에 0원짜리 단가의 콜을 받고 수수료 100원을 캐 2,900원을 준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콜이 들어올 때부터 이 900원 단가에 콜이 들어오는 거로 설정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딜 살펴봐도 수수료 100원이라는 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보 라이더들은 애초에 그 단가가 정상인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산서에 표기를 안 하면요. 게다가 툭하면 미션 실패니 수락률 터졌니 하며 지원금이 사라져 프로모션이 없다 해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대놓고 지사 운영 툴과 정산 내역을 보지 않는 한 말이죠. 그렇게 잘 모르는 지역 기사들을 후려쳐 똥된 수수료와 슈킹한 지원금을 바탕으로 몸집을 크게 부풀립니다. 막대한 프로모션을 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콜당 최저단가 4,000 보장, 100콜 수행 시 미션금 10만원. 당연히 지역의 영세한 양심적인 플러스 지사는 이들의 공세를 버텨낼 수가 없겠죠. 기사들이 무더기로 이탈해 소속을 옮깁니다. 세트는 펑펑 터져나가고 결국 폐업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프로모션과 물량의 초반 러쉬로 해당 지역을 쌈싸먹어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이후에는 오토기사들을 굴려 수수료 장사를 하면서 아직 플러스가 자리 잡히지 않은 소도시로 진출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나면 쿠팡 배민 측에서 오퍼가 오거든요. 초기 정착 지원금 등을 줄 테니 해당 지역에 진출해달라고요. 그럼 또 돈이 있으니 일반 그리고 양심적인 플러스 지사를 날려버린 후는 서서히 단가를 하락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일반 기사들은 어쩔 수가 없죠. 이미 플러스가 장악한 지역은 일반 상태에서는 콜이 들어오지 않는 사막화가 진행되어 버리거든요. 플러스 기사가 아니면 콜이 들어오지 않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미 그들로도 충분히 콜을 굴릴 수 있으니 굳이 일반 라이더들에게 배차를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플러스가 자리를 잡으면서 라이더 간 반목과 분열이 발생하고 묵은지 발생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관리도 쉽고 미션 등 전체 소요 수수료도 줄어드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플러스 하나만 가지고는 그들의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부작용이 최소화되긴 했지만 플러스의 새가 딸리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말썽이 발생했으니까요. 고민 끝에 그들은 몇 가지 신박한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한번 씹새끼가 되고 나더니 거침없이 개씹스러운 짓을 일삼을 수 있게 된 거죠. 이름하여 악마의 똥떼기 기능이 추가된 시스템 버전 1을 대대적으로 도입한 겁니다. 이 똥떼기 시스템의 기능은 간단합니다. 뭔가 많아 보이지만 하나씩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지 이 모든 기능이 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맞물려 연동되어 돌아간다는 게 무서운 점이죠. 하나씩 케이스를 들며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 1. 백도어라 불리는 가장 보편적인 기능입니다. 가게와 배달지의 입구는 앞인데 뒤나 옆으로 안내해주는 겁니다. 막상 가보면 들어갈 출입구가 없습니다. 안내와 달리 블록을 빙 돌아 제대로 된 출입구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미 픽업거리 할증이 사라진 쿠팡의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짜증이 날 뿐이죠. 배민의 경우는 도착지, 배달지의 핀 위치 조정이 가능하기에 귀찮지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참, 이 경우 꼭 원래 배달 요금이 얼마였는지 체크하시고 핀 위치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되레 처음 제시받은 요금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 백도어의 재밌는 부분은 실제 요금과 직결되는 배달거리를 측정할 때입니다. 이럴 땐 또 귀신같이 앞에서 출발합니다. 때에 따라서 뒤에서 가기도 하고요. 어떤 원리냐? 앞과 뒤 둘의 동선을 비교해서 더 짧은 걸로 안내하는 겁니다. 더 싼 쪽으로요. 출입구 설정을 제멋대로 조작해버리는 거죠. 이거 틀렸다. 수정해라. 고객센터에 암만 연락해서 누누이 말해도 절대 수정 안 해줍니다. 해봐야 해당 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라이더님. 틀에 박인 매뉴얼만 앵무새처럼 읽어댈 뿐이거든요. 애초에 의견을 전달하는 기능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이 같은 꼼수로 실배달거리가 1.1km라 100m만큼 거리 할증을 줘야 하는 걸 백도어로 잘만 비비면 주지 않아도 됩니다. 100m쯤은 쉬이 잘라내버릴 수 있거든요. 하루 50콜을 수행한다 치면 못해도 10콜은 이딴 게 걸립니다. 기껏해야 1명당 50원에서 많게는 300원 내외의 적은 손해인지라 신경 쓰지 않는 기사분들이 많습니다. 그거 몇십 원 더 받겠다고 연락하기 귀찮아서 안 한다 하고요. 그래서 이 짓거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배달 플랫폼 이용량이 월 1.2억 건입니다. 1%만 백도어가 성공해도 월 6천만 원의 운영비가 절감됩니다. 케이스 2 편집. 케이스 1과 더불어 아주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일명 편집이라는 수법입니다. 의미 그대로 기획 의도에 맞춰서 내용을 재배열하고 수정하는 작업이죠. 여기서 기획 의도는 멀티콜일 때 추가 할증을 주지 말자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돌아가느냐? 멀티콜의 경우
중복거리에 따라 거리 할증이 없다는 건 익히 아실 겁니다. 보이는 이런 식이죠. 저들 말로는 같은 동선에서 픽업과 배달이 이루어지기에 거리 할증이 없어 기본 단가는 하락하지만 그만큼 시간 내 수행하는 콜량이 많아져서 궁극적으로 라이더의 수익은 증가하고 배달 시간을 크게 늘리지 않는 상부상조인 최적화 시스템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픽업 할증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면서 개소리라는 게 바로 증명됐죠. 하여간 이 편집 알고리즘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계산이 쉽게 기본료 기준이 1km, 거리 할증이 100m당 50원이라고 잡고 설명드리겠습니다. AB픽 A집에 멀티콜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B픽 A배까지 실거리가 1.2km이고 다시 A배, B배까지의 실거리 1.1km라고 한다면 총 배달거리는 2.3km이겠죠? 이 경우에는 두 콜 모두 기본 거리의 초과분인 200m, 100m만큼 할증 요금을 줘야 합니다. 총 15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편집해버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A 배달지를 등의 입구가 아닌 단지의 출입구로 끊고 반대로 B 출발지 위치를 당겨서 서로 거리를 교환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총 배달 거리는 2.3km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각 배달 콜별 거리는 이렇게 바뀝니다. B픽에서 A배까지 실거리는 1.2km에서 1.25km로 A배에서 B배까지의 실거리는 1.1km에서 1.05km로 그러면 신기하게도 줘야 할 할증 요금 100m분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편집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편집만 할까요? 앞서 설명드린 백도어 기능까지 같이 쓴다면 거리를 더 줄일 수 있겠죠? 케이스 3, 숏컷. 이어서 말씀드릴 기능은 숏컷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지름길이란 뜻이죠. 문제는 이게 제대로 된 지름길이 아니란 데 있습니다. 이건 백도어보다 한 단계 넘어간 짓거리인데 어떤 식이냐? 바로 이겁니다. 한눈에 이해되시죠? 맞습니다. 불법 유턴을 하라는 거예요. 가게가 왼쪽인데 픽업 후에는 반대편 차선에서 출발합니다. 반대로 도착지에서도 반대편 차선인데 거기까지만 거리를 잡고 끝내버립니다. 실제로 교통법규를 준수한다면 실제 거리가 아닌데도요. 내비게이션으로 동주소의 길을 찍으면 반대편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저 아래 유턴이 가능한 곳까지 갔다가 돌아서 올라와야 합니다. 어떨 때는 이 유턴 거리가 수백 미터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들 멋대로 재단해서 잘라버린 겁니다. 눈 감고 거리 할증을 뺏겨버린 거죠. 애초에 교통법규를 안 지킬 거라 계산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키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 이래버리면 웬만한 데서는 그냥 불법으로 돌려버립니다. 지키면 돈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시간만 소모되니까요. 케이스 사긴바이, 훔치다라는 뜻의 일본말입니다. 이 알고리즘 기능은 간단합니다. 거리 자체를 줄여버립니다. 이 기능은 보통 대규모 공단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대단지의 입구까지만 거리를 측정해버리는 거죠. 어떨 때는 상가 초입에서 끝내버리기도 합니다. 깊이 따지고 들면 OK일 수도 있긴 합니다. 어찌됐건 크게 보면 거기도 같은 주소가 맞긴 하니까요. 문제라면 실제 배달 거리는 그것보다 몇십, 몇백 미터 더 가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국내 최대 부지 크기인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예로 들자면 입구에서 먼동까지 거의 1km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런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출입구가 통제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보행자만 진입 가능한 곳도 있고 입주민만 들어갈 수 있다고 차단봉을 늘여놓고 막아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숏컷 치고 편집한 다음 긴바이 돌리고 멀티로 비배달 갈 때는 반대편 출입구로 백도어 한다면 거의 2km에 달하는 할증거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놈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너희가 세부 주소는 쌍무시하고 단지 주소까지는 마진이 된 거 아니냐 우기면서 긴바이 치잖아? 그러면 우리도 너희가 안내해준 입구에 배달 음식 두고 간다? 저거들은 멋대로 단지 주소까지만 거리 측정하면서 우리는 돈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집 앞 동까지 가야 하는 거냐고요. 최소한 집 앞 동까지 거리는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거리로 요금 측정하는데 입구까지 거리 측정했으면 거기 두고 가도 무방하다는 거 아니냐고요. 이따금 택배 기사들이 동단지나 보관소에 왕창 두고 가는 거 보면 배달 음식도 저리 두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케이스 5. 커팅. 커팅은 간단합니다. 개같이 거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요. 여긴 뭐 출입구도 아니고 해당 주소 건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위치로 안내하는 겁니다. 그저 해당 배달지 건물이 보이는 진입 불가능한 곳이죠. 그런데 이걸 도착지라고 찍어버립니다. 웃긴 건 이건 저들도 문제란 걸 인지하고 있긴 하단 겁니다. 배민의 경우 도착지 핀 수정 요청을 하면 되고 쿠팡의 경우 고센에 연락해서 추가금을 내놔라 요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귀찮고 오래 걸립니다. 게다가 이놈들 그걸 알기에 상황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피크타임에는 고객센터 현 배달건 연락인 11111을 막아버리거든요. 쓸데없는 기계음만 나오고 문자만 튀고고 끊어버립니다. 이러다 보니 그거 얼마 된다고 넘어가자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걸 알고 있기에 수정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 귀찮으시더라도 픽업 출발 전이나 조리 대기 중에 한번 살펴보시고 바로 고센에 연락해서 추가금 찍고 움직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를 위한 고객센터 연결 팁입니다. 1111을 막아놨다면 사고 처리 상담으로 연결해서 일반 상담으로 돌려달라고 하세요. 그럼 돌려줍니다. 참, 가게에서도 위 방법은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이슈 생겼는데 고객센터 연결이 오래 걸린다면 사고 처리 고센으로 연결하세요. 이 방법이 공유되고 나면 막아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만 당장은 사용이 가능하니 다들 애용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괘씸한 건 추가금을 요청 이후에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 불가능하냐 물어보면 내부 규정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벙어리 3룡이 짓만합니다. 말도 못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망할 놈의 내부 규정이 어찌나 많은지 아주 개새끼들입니다. 케이스 6 가락꼽기. 6번째 알고리즘 케이스는 가락꼽기입니다. 가짜라는 뜻으로 되도 않는 경로를 끼워 넣어 전체 배달거리를 줄여버리는 걸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길이 없는 곳, 막다른 길, 건물이 들어서며 사라진 길, 계단인 경로를 중간에 끼워 넣는 짓거리입니다. 심심하면 이런 짓거리를 하니 웃음도 안 납니다. 어떨 때는 사람도 못 지나갈 좁은 틈새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라고 하거나 가로지르지도 못하는 건물로 진입하라고 경로를 잡아버리니까 아주 그냥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앞문과 뒷문을 관통하라고 하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 경비원 아저씨들 눈총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렇다고 빙 돌아가자니 신호 기다려야 하고 거리 늘고 그렇다고 요금을 더 받는 것도 아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가로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짤짤이들이 모여서 배달 할증을 줄여버리는 겁니다. 이 또한 해당 경로는 도로가 아닌 사유지를 관통한다고 누누이 말해도 고쳐지질 않습니다. 웃긴 건 비싼 아파트는 절대 가로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케이스 7 늦장 넣기, 억지 묶기. 늦장 넣기나 억지 묶기는 원래 릴레이 배달 방식인 배민에서 주로 하는 행위입니다. 배민의 경우에는 이어달리기식으로 단건코를 잡으면 다음 수행하다 코를 넣어줍니다. 이어서 타다 보면 또 넣어주고 하면서 쭉쭉 코를 달고 다니는 게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단건콜에 비해 조리 시간이 길게 잡혀서 대기가 심하다는 데 있습니다. 아마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도 배민이 조언 콜이 적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건 감수해야겠죠. 콜사보다는 나으니까요. 반면 쿠팽이놈들이 요즘 들어 점점 더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악랄해졌느냐. 중장타 거리에 AB픽 BA배 멀티를 받았다 칩시다. 이 케이스의 경우 A콜은 보통 조완이거나 조리 예정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스무스하게 A 픽업지에 도착해 음식을 들고 B 픽업지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1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명 처음 콜을 받을 때 A는 조리 예정 3분, B는 조리 예정 1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라이더는 당연히 B 픽업지에 도착할 쯤이면 대강 시간에 맞겠다 싶겠죠. 그런데 막상 와보니 조리 예정 시간이 7, 8분이나 남아 있습니다. 분명 A 픽업하고 B 픽업까지 오느라 시간을 소모했는데 예상 시간이 거의 줄지가 않았어요. 조리 예정 시간인 ETA를 속인 겁니다. 실제 조리 예정 시간은 A콜 3분, B콜은 15분이었던 거예요. 그걸 줄여서 보여준 거죠. 빡치는 건 취소도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B콜이 멀티 중 고단가 콜이거든요. 게다가 더 멀리 들어가야 하는 A콜인지라 기본 요금만 받고는 그 거리를 갈 수가 없어요. 단건으로 가도 8,000원은 받을 거리를 200원만 받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개빡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B콜을 기다립니다. 아니면 픽업한 A콜 음식을 돌아가 다시 가게에 반납하고 콜을 취소해야 합니다. 시간을 날리면서요. 여기서 더 악독한 건 15분 이상 남은 콜일 경우에도 늦장 넣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고요? 장거리 유배지에 쌍멀티가 붙었을 때입니다. 분명 예상 조리가 10분이었는데 A 픽업하고 왔더니 조리 예정이 10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줄어든 게 아니라 대래 늘어 있는 거죠. 가게에 물어보면 저희 원래 30분 찍었는데요 합니다. ETA를 개체같이 잡고 밀고 당긴 겁니다. 이 정도 조리대기 차이면 사실상 8,000원에서 2명의 기사가 따로 단건으로 가야 하는 콜일 텐데 이렇게까지 억지 묶기를 한 건 바로 유배지 장타 도착지 경유 중에 태운 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밑장 넣기의 밑밥인 거죠. 케이스 8 콜 태우기, 밑장 넣기. 콜 태우기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이미 조리 완료된 알뜰콜을 기사에게 뿌리지 않고 락을 걸어서 대기시킨 겁니다. 가게에서 조리 완료를 눌렀거나 예상 조리 시간이 다가오면 당연히 기사가 배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적정저들이 말한 적정 ETA와 SLO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 콜을 제대로 뿌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밑장을 넣어야 하니까요. 누구한테? 케이스 7에서 늦장 넣기로 오는 기사에게요. 그래야 거절이 심한 유배지 장타콜에 단건거리 할증을 주지 않으면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으니까요. 태운 콜의 밑장은 도착지는 어차피 비슷하고 픽업도 경유동선 근방에 위치합니다. 게다가 조리 완료된 콜이라 대기가 필요 없으니 거절하지 않고 지나가는 중에 LI
그래, 200원이라도 더 벌어야지 하면서 들러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미 조리 완료가 된 콜이라도 억지 묶기, 밑장 넣기를 위해 최대 10분까지는 뿌리지 않고 그냥 태웁니다. 다른 배달 기사가 가게 앞에서 죽치고 앉아 포크를 쪼고 있는데도 말이죠. 가게 앞에서 눈팅하니 이미 음식은 나와 있고 가게 사장님한테 물어봐도 조리 완료 눌렀다 하지만 배정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기다리다 보면 저 멀리서 기사 한 명이 날아와서 썩은 표정으로 음식을 들고 쌩하고 가버립니다. 이게 바로 콜 태우기와 밑장입니다. 밑장은 무조건 멀티 요금이라 기본 요금이니 할증이 없고 저 안쪽 구석에 막 콜이 잡혀있기 때문에 어차피 경로상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빠르게 전달 가능하다는 계산을 한 거죠. 열받는 건 이 콜을 이미 케이스 7의 기사는 도착 전에 콜을 받아 수락한 경우가 많으실 뿐이다. 그런데도 앱에서는 포크를 빼지 않고 띄워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억지 묶기 당한 기사가 배정을 취소해버릴까봐 그렇습니다. 만약을 위해 대기 중인 기사가 떠나지 않도록 콜이 있는 척 기만을 하는 겁니다. 대놓고 양아치 짓이죠. 주지도 않을 거면서요. 희망 고문의 논리기 아닙니까? 그래놓고 포크에 가까이 있으면 배정 확률이 올라갑니다 하는데 주탱이 한 방 때려불고 싶네요. 케이스 8 VIP 똥. 이어진 알고리즘은 제 경우 빕똥 혹은 빕똥콜이라고 부르는 기능입니다. 설명하자면 BEB 콜을 말합니다.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스타벅스 등 거대 체인점에서 나오는 콜들이죠. 왜 이런 콜을 빕똥이라 부르느냐? 간단합니다. 이 플랫폼 놈들이 전형적인 강약 약강의 소인배 알고리즘으로 뿌려지기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 가게의 콜과 달리 BEB 콜, 즉 플랫폼과 거대 체인점이 직계약한 콜의 경우 ETA 도착 예정 시간과 SLO 서비스 준수 목표가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특히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건 도착 예정 시간인 ETA입니다. 배달 지연 한계치인 SLO는 사실 가게에서 음식이 늦게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건 체인점 측 잘못이기에 플랫폼의 항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음식이 조리 완료됐는데도 배달기사 안 온 경우 그때는 ETA 계약 위반입니다. 플랫폼 측이 개인 소상공인이 아닌 거대 체인과 보상 문제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VIP 콜의 경우 주문이 밀려서 음식이 나오나 마나 늦나 마나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냥 기사를 배정하고 불러버립니다. 그래서 빕똥 콜이라고 합니다. 짬바가 있는 기사들은 경험적으로 알 겁니다. 빕똥 콜이 뜨는 피크타임에는 무조건 조대가 심하니 피해 도망가야 한다는 걸요. 문제는 이런 거대 체인점들이 아주 목 좋은 상권에 위치해서 마냥 토끼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치킨 햄버거 집인데 여긴 치킨이라서 튀기는데 오래 걸립니다.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30분 이상 조대도 우습게 나고 기사들이 줄지어서 정모를 합니다. 어떤 분은 근처 편의점에서 식사도 하고 오시더라고요. 여튼 이 강약약강의 ETA 무시콜, 이걸 전 빕똥콜이라고 부릅니다. 참, 이 빕똥콜이 짜증나는 이유는 잘못하면 늦장 넣기까지 당한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이 늦장도 같은 업체 빕똥콜인지라 앞콜 조대 30분, 뒷콜 조대 30분에서 1시간 조대라는 환장의 콜라보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진심 몇몇 가게는 콜 못 받아도 좋으니 블랙리스트 걸어버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일반적인 ETA와 SLO 알고리즘을 떠나서 콜을 뿌리는 시스템이 바로 빕똥입니다. 몇 시간씩 콜 못 받는다고 눈물 짜채는 초보 라이더분들, 콜 안 준다 싶으면 거대 체인점 가세요. 거긴 조대가 심해서 그렇지 붙어있으면 줄 확률이 높으니까요. 케이스 9 콜러백과 블라인드, 콜러석과 블라인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마 짬밥들이라면 경험은 해보셨겠지만 정확히 이거 다 아는 분이 많이 없을 겁니다. 넣다 뺏기, 말 그대로 콜을 줬다가 뺏었다는 건데 굉장히 양아치같이 뜨버갑니다. 제가 이전 영상과 이번 영상에서 한집 배달이 아니라 우선 배달이라고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걸 말합니다. 참, 들어가기에 앞서서 블라인드 기능을 잠시 알려드릴 텐데 블라인드가 뭐냐? 배달 음식 코드나 주소, 배달 음식을 가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은 이런 표시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거 왜 가려질까? 의문인 분들이 많았을 텐데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주소가 가려진다. 다른 라이더들이 받았다가 똥콜이라 뺀 겁니다. 보통은 엘리베이터 없는 생 5층이라거나 접근성이 구려서 내려서 한참 걸어야 한다거나 엘리베이터 점검이라 거절치는 곳일 확률이 높습니다. 메뉴가 가려진다면 과적 할증 안 되게 애매하게 꽉 찬 99,000원짜리거나 음료수 12잔짜리 똥찜 콜이라거나 하는 식입니다. 결론은 이 3번쯤 남들한테 돌다온 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소는 물론 뒷코드까지 전부 가려진다면 걔 바로 알뜰 플러스 한집 배달 콜 멀티라는 의미입니다. 이 멀티콜일 경우 99% 확률로 3배차가 안됩니다. 멀티에서 끝납니다. 구분이 힘들다면 앱의 도착 시간 임박 주문으로 순서 변경 불가라고 떠 있으시다면 한집 알뜰 멀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블라인드 기능은 한집 배달 콜인 걸 들키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딱 걸렸습니다. 누구한테요? 저 달마카카한테요. 그리고 콜러백 기능을 들켜버렸죠. 아마 어느 정도 콜을 타본 짬밥들이라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멀티콜 받고 첫 픽 장소에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띠링띠링띠링 소리 나더니 뒷콜이 취소되는걸요? 혹은 콜이 들어왔길래 수락을 눌렀는데 수락은 안 되고 취소된 콜입니다 하고 뜨며 증발해버리는 거요. 보통 뭐야? 장난해? 하시거나 고객이 취소한 게 늦게 반영됐나 보네. 짜증나네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이거 열의 아홉이 콜로 빼십니다. 예시를 들면 이겁니다. A 알뜰 B 한 집인 ABBA 멀티콜을 받았습니다. A는 당연히 조안이거나 조리 예정이 짧고 B는 ETA를 길게 잡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 3가지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1. A가 조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구라 조안이었다. 2. A의 조리 완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었는데 조리 연장했다. 3. A가 조리 완료되기 전에 B의 음식이 빨리 나와 조리 완료를 눌렀다. 1, 2, 3번 케이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집 배달인 B콜을 제 시간 내에 픽업하지 못하게 묶여있다는 거죠. 한집 배달 아니고 우선 배달인데 조리 완료된 B콜 가지러 못 가고 기사가 멍하니 서서 움직이질 않아요. 이거 고객 입장에서 어찌 보이겠습니까? 난 한집 배달 시켰는데 뭐야 이게 쉽겠죠? 그래서 마치 고객이 취소한 것처럼 콜을 취소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게 근방 대기 중인 기사들 여러 명에 동시에 콜을 뿌려버립니다. 누구라도 받으라고요. 그래서 위에 콜 줬는데 뺏기는 것, 수락도 누르기 전에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코드도 다 가려놔서 취소된 건지 아닌지 무슨 메뉴인지도 모를 텐데 어찌 알았냐고요? 저 달마카카는 지방 소도시에서 배달합니다. 그리고 친분이 있는 가게도 배달을 하는 지인들도 많죠. 그리고 워낙 고독한 직종이다 보니 보통 통화나 여러 명과 디스코드로 수다 떨면서 콜을 탑니다. 그날도 그러던 중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님, 하가야, 많어. 콜 받아가 기다리고 있지요. 어딘데? 여기, 요. 진짜? 아, 씨발. 나 오늘 그걸 겁나 안 붙어. 짱나가 커피 먹으려고. 왔다. 예요. 그 콜 많아요. 여도 없다. 한 개 있는데 벌써 누가 받았네. 그게 제 거요. 진짜? 예. 이거 파고 뒤풀로 가요. 어디 가는 건데? 국삼에 땡이요. 와, 씨, 땅값이 않겠네. 아, 씨발. 그러면 내가 좋아 눌러 놓을게. 예, 형님, 이거 곧 나올 것 같으니까 도착하면 뭐고 씨발. 왜? 아니 씨발 뒤콜 취소됐는데요. 아 존나 빡치네. 이게 단가 높은 긁긴데. 내 콜 들어왔다. 여 콜인데, 땅건. 형님, 그 혹시 북삼에 아파트 가는 거예요? 어. 형님 그 혹시 가게에 그 말고 다른 콜 들어온 거 있어요? 잠깐만. 없는데, 이거 뿌인데. 뭐고 씨발 이 새끼들이 장난가나. 여기까지가 저 달마카카가 분석한 악마의 알고리즘 버전이의 기능들입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플랫폼이 하라는 대로 다 하면 포구라는 겁니다. 또한 고객 입장에서 알 수 있는 건 라이더가 이상한 대로 간다, 농땡이 친다는 것뿐이란 거고, 굉장히 딥하게 무서울 정도 치밀하게 내 살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웬만한 모든 잘못은 라이더에게 전가한다는 거. 저들이 배정을 늦게 하고 콜을 태우고 늦장 넣기에 억지 묻기, 빗동 쳐넣고 지랄 떨었으면서 정작 고객 항의가 발생하면 라이더분이 길을 잘못 드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2,000원 쿠폰 드릴게요 하고 착한 척 넘어가고 있다는 거. 플랫폼 놈들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당신네들 돈 잘 벌고 잘 배우고 똑똑한 놈들 아닙니까? 그럼 좀 선민의식을 가지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좀 합시다. 공생은 바라지도 않고 최소한 먹고 살게 정석적으로 상생하자고요. 그게 순리 아닙니까? 개인의 조사와 분석 영역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 저와는 다른 경험을 하거나 다른 데이터를 가진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난은 하지 마시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모두를 위해 해당 정보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달마카카였습니다. 먹고 살게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